안녕하세요. 평촌 서울아우병원에서 손과 팔꿈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혁진 원장입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분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상지에서, 팔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목 터널 증후군, 두 번째로 흔하게 바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두 가지 증상이 좀 다르고 치료가 좀 다릅니다. 팔꿈치 안쪽에 팔 뒤꿈치 뼈가 있고 그 안쪽으로 좀 튀어나온 뼈가 하나 만져지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팔꿈치 터널이거든요. 이 사이로 만져보시면 뭐가 물컹물컹하게 만져지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니면 찌릿찌릿하면 안 됩니다. 그 신경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건데 팔꿈치 터널에서 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걸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이제 지나가는 신경은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팔꿈치 터널은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은 팔꿈치 터널을 통과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손목 안쪽에 만져보면 뼈가 하나 만져지는 콩알뼈라기도 하고 두상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손가락 일제 사이 들어가서 손 안에 있는 근육들과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감각은 새끼손가락 전체하고 네 번째 손가락 이쪽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손 안에 있는 근육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딱 붙였을 때 튀어나오는 이 근육. 이 근육이 바로 척골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고요. 쫙 벌렸을 때 새끼손가락 튀어나오는 근육. 이 근육이 척골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손 저림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이쪽 부위의 감각이 좀 이상하다, 저릿저릿하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시고 좀 병이 진행하게 된다면 신경이 마비가 진행되는 거고 새끼손가락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호소하시고요. 더 진행하게 되면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손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오게 돼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사이에 이 근육 자체가 작아지고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다 보면 손에 힘이 없어지고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척골신경은 다른 말로는 음악가신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힘주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밀한 동작을 하게끔 조정해주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손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동작들,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머리카락 바닥에 있는 걸 잡는다든지 세밀한 동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치료가 방치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회복도 잘 안 되고요.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생기는 원인은 모릅니다가 가장 많습니다. 모든 병이 대부분 모릅니다가 많아서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팔꿈치 터널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신경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신경이 밖으로 따까닥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이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렸을 때 골절이 있었을 경우 팔꿈치 주변에 골절이 있었을 경우에는 팔꿈치 변형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골절 후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물론 치료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도 팔꿈치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가 밖으로 휘어진다든지 안쪽으로 휘어진 경우에는 특히 바깥으로 휘어진 경우에는 안쪽으로 지난 신경이 많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경 마비가 서서히 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흔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각종 종양들 또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일 때 그런 물혹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거에도 마비가 올 수 있고 이상한 근육들, 원래 없어야 될 근육을 이 신경 위를 덮고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팔꿈치 보조기를 구입해서 쓰면 어떠냐 여쭤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팔꿈치 보조기 종류도 많고 압박되는 것부터가 많은데 저는 이런 경우에 압박되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뭔가 압박되는 게 더 붙여주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추천하고 싶은 보조기는 팔꿈치를 그냥 고정해주는, 안 움직이게 잡아주는 보조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료는 첫 번째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마비가 없거나, 조건은 마비가 없어야 됩니다. 마비가 없고 감각도 정상이고 소대심도 괜찮은데 단 통증과 저릿한 증상만 있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가능합니다. 팔꿈치를 9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팔꿈치 터널의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팔꿈치를 피고 지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0도 이상 구부리지 말고 90도 이상 피고 항상 지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신경이 지나간 안쪽 길, 이 부위가 자극이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저희가 컴퓨터 하거나 책상에 팔을 올려놓게 되죠. 그럼 안쪽 신경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터널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팔 구부리고 이렇게 기대고 주무시든지 접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밤에 반깁스하고 주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깁스를 만들어서 스프린트를 만들어서 팔꿈치 살짝 핀 상태도 고정을 해서 주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호전이 잘 되고요. 물론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약도 쓰게 되고 수염제도 사용하게 됩니다.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팔꿈치 터널은 주사 치료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바로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찔러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팔꿈치 터널을 절개해주고 그 신경을 이동시켜주는 수술부터 시작해서 뼈를 살짝 잘라내는 수술도 있고요. 이동된 신경을 근육 안에 다시 묻어주는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수술자가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